오버더탑 코멘트 8월 17일 기시다 총리 이후의 일본은. 안녕하세요. 다들 아시다시피 1945년 이래 거의 중단 없이 일본을 통치해온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다음 달에 67세의 기시다 총리 후임을 뽑을 예정입니다. 2021년 10월부터 일본에서 8번째로 올해 재임한 기시다 총리는 17조엔 155조 9,900억 원 정도라는 대규모 경기 부양 지출로 일본을 코로나19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또한 그는 전임자였던 아베 총리의 급진적인 통화 부양책을 종식시키는 임무를 맡은 학자인 우에다 씨를 일본은행 총재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행은 7월에 인플레가 오르자 금리를 인상했고, 이렇게 되면서 주식시장이 불안해졌고 엔화가 급락을 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기시다 총리의 사임 후 누가 총리가 되느냐에 따라 재정 및 통화 환경이 더욱 엄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즉 주식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도 합니다. 또한 엔캐리 거래와 엔화의 향방도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한 임금의 인상과 주식 소유를 촉진하는 것을 포함한 가계소득 증대 정책을 선호했으며 오히려 기업 이익 중심의 낙수 효과 경제를 피했습니다. 그는 또한 전임 아베 총리의 강경한 안보 정책을 고수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야망을 억제하기 위해 방위비를 2배로 늘리겠다고 공약을 걸었고, 2차 세계대전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군사력을 증강한다는 내용도 발표했습니다. 또한 한국과의 긴장된 관계를 개선하고 미국과 함께 안보 협력을 추구했습니다. 또한 일본과 필리핀은 7월에 상대국 영토에 군대를 배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위조약에 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 편을 확실히 들었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초대했고 키우도 방문을 했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신뢰 없이는 기능할 수가 없다고 말한 기시다 총리는 원래는 내년까지 집권할 수가 있었고 자기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조기 청선을 실시할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4월에 자민당은 보궐선거에서 3번이나 졌습니다. 작년에 폭탄 공격을 받고도 무사했던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과 통일교의 연루설, 그리고 자민당의 모금 행사와 관련된 대규모 뇌물 스캔들로 인해 심각한 비난을 받고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기시다 내각이 출범한 당시에는 지지율이 49%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내려오면서 현재 25%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NHK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11월부터 20%대로 주저앉은 지지율은 올해 8월까지 10개월 내내 한 번도 20%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결국 버티지 못하고 퇴진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누가 수상 후보에 오를지에 관한 이야기들이 일본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뒤를 이을 사람은 분열된 자민당 세력을 통합하고 생활비 상승, 중국과의 긴장 고조, 그리고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대처할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거론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4번이나 당대표 후보를 출마했고 전직 국방부 장관이기도 한 67세의 이시바 시게루 씨는 아직 공식적으로 출마한다는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여론조사에서는 앞서고 있지만 자민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는 데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는 최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은행의 점진적인 이자율 인상 정책을 지지하며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면 가격이 하락하며 산업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자민당 간사장으로 외무부, 무역부, 경제부 등 다양한 내각직을 연임한 68세의 모테기 도시미치도 한 명의 후보자입니다. 그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공부했고 1993년 정계에 입문하기 전에 요미우리 신문과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협상가로 이름을 얻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일 때 미국 무역 대표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와 회담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직 환경부 장관이자 카리스마가 넘쳤던 전 총리인 고이즈미 주니치로의 아들인 43살의 고이즈미 신지로는 최근 일본의 지지통신의 여론조사에서 이시바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그는 2019년 38살의 나이로 환경부 장관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개혁가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에 보수적인 자민당의 원로들을 불쾌하게 만들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경제 안보를 담당하는 장관으로 재직 중이며 2021년 마지막 당대표 경선에서
기시다 총리와 경쟁을 했던 63세의 다카이치 사나에도 있습니다. 그녀는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하는 등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유명하며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과거 군국주의를 떠올리게 하기에 인기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역시 당대표 경선에서 기시다와 경쟁했으며 이번에도 유력한 후보로 여겨지는 61세의 고노 타로도 있습니다. 그는 기시다 내각의 디지털 장관으로서 아직도 일본에서 사용하는 플로피 디스크, 팩스머신 등의 노후화된 기술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추진했습니다. 그는 조지타운에서 공부를 했고 영어에 능통하며 소셜미디어에도 정통한 사람이지만 과거 외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지냈고 반항하라는 평판이 있지만 전임 아베 총리가 추진했던 정책을 고수했습니다. 이들 이외에도 49살의 경제안보를 담당한 최초의 장관이었던 고바야시 다카유키도 있고 71세의 외무부 장관인 카미카와 요코도 있습니다. 누가 기시다 수상의 후임이 될지는 모르지만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대국인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놀러가고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국가이기에 그들의 경제정책과 통화정책 또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대립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